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바로 요 땅에 더 많은 투자와 투기를 한다고 하네요. 왜 땅 투자와 투기에 더 목을 메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서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대체 아파트 투자와 땅 투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고 땅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아파트 투자라고 하면 매매를 그냥 내가 실거주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아파트 투자라고 한다면 갭 투자가 많죠. 갭 투자를 의미를 많이 하는데 갭 투자에 비해서도 더 많은 재미와 더 큰 이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재테크 관심은 역시 아파트 투자였을 텐데 오늘은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땅 투자로 시선을 좀 돌려보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서민들이 진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대요. 부자들은 땅 투자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PD수첩에서 방송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실제로 한 국회의원이 땅을 평당 5만 원에 매입을 해서 평당 100만 원에 매도했던 사실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마 몇천 평 샀어요. 국회의원이 2,000평인가 3,000평 정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평당 20배 이상의 차익을 내면서 팔게 된 거죠. 진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진짜 찐 내부 정보 아니면 찐 내부 정보로만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력을 알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진짜 내부 정보를 알아야 우리도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땅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땅이 5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될 줄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정보력이 없고서는 절대 땅 투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고 결국 아파트 투자로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있는 서민들 중에 서민은 그나마 땅으로 돈을 좀 버는데 절대 정보력이 없는 거는 그리고 왜 이 정보력이 없냐? 땅은 아파트에 비해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개발 호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서민들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부자들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한 번씩 열람해봐도 이미 호재가 있다고 하는 땅들은 오래전부터 대출받고 근저당 잡히고 주인의 손바뀜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땅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 한 번씩만 열람해보면 그 땅에 손바뀜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은 왜 투자를 하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인데요. 일단 대출을 받아야겠죠. 집도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없듯이 말 그대로 땅도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때문에 땅도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땅은 대출도 매우 잘 나옵니다. 답, 나대지 같은 이런 땅, 나대지는 이 건축물이 없는 지어져 있지 않는 일반 땅을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전답, 나대지 같은 땅들은 70%에서 80% 대출도 잘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아파트처럼 방빼기라고 하죠. 일명 소액 임차금 빼기도 없어요. 무조건 80% 대출 다 나옵니다. 때문에 1, 2억 자기 돈에다가 7, 80% 자기 돈만 있으면 90억 원치, 9억에서 10억 원치 땅을 대출받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 버냐고요? 굉장히 아까처럼 말했지만 몇십 배가 오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투자하면 90억, 100억, 10배는 먹습니다. 이게 땅 투자를 하는 이유겠죠. 말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10억이 100억 돼요? 아파트는 잘 안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파트와 땅 투자의 차이점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10억짜리가 100억 됩니다. 땅들은. 서민들만 이런 거 모르고
부동산 갭 투자 계속 건드리면서 2, 3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몇천 벌었다, 1억 벌었다. 그리고 또 그 1억 갖고 굴리다가 또 마이너스 되고, 이거에 반복을 하는 거지. 진짜 찐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부자들, 고위 권직자들은 사실 땅으로 이렇게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땅 투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알고 보면 투자 기간 대비해서 벌 수 있는 게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는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땅 투기를 하는 건데, 사전에 지역지구 조례 용도 변경이나 토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 관련된 일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 해당하는 보직, 전문직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일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 직장인이 실제 땅 담보대출이 10억 넘게 잡혀있는 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볼 수 있고 20억 이상도 실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진짜 일명 돈 만지는 부서라고 해서 일하거나 발령 나면 가족 재산을 전부 공개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땅으로 튀겨먹고 은퇴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돈 만지는 부서 전에 외에 있을 때 이런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과 짜고 치는 곳에서 튀겨먹기를 해서 은퇴를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정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보직이나 일하시는 관련된 전문직 분들은 이런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을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가 없겠죠. 자신의 지인들하고만, 그리고 같이 돈 만지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쩌면 공유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접근이 불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직장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대출을 일으켜서 사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 대출을 놓고 볼게요. 아파트 대출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보통 아파트 대출은 30년 걸어놓고 대출을 받죠. 30년 걸어놓고 2, 3억 대출을 받으면 계산 대충 금리 계산해서 4, 5% 계산하면 원리금이 한 90만 원 이상이 됩니다. 3, 400만 원씩, 4, 500만 원씩 월급을 버는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매월 90만 원씩 이상 돈이 들어간 건 부담이 되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 서울은 4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원리금이 이렇게 나가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대출은 어떠냐? 최대 80%까지 대출 인정 다 가능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차가 방빼기라고 하죠. 방빼기도 없다고 했고요. 토지 전답 있냐의 경우 아파트처럼 DTI 따지는 것도 까다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쏠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여기 유도리도 있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 연금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추산을 해서 그냥 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땅 대출은 80% 받아도 일시 상환 대출을 할 수가 있어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만 계속 내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땅 투기 레버리지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무자비한 땅 투기 레버리지로 투기가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그런 게 있는데요. 거치기 가운 상환이 있는데요. 있긴 있죠. 일시 상환 대출처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간이 1, 2년, 2, 4년 뿐이 안 됩니다. 근데 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자만 내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일시 상환 대출을 하면.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조금 현금 흐름이 괜찮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시 상환 대출로 10년 동안 일단 버티기용으로 땅을 삽니다. 그러다가 오르면 팔면 되니까요. 못 버티겠으면 팔아도 되니까요. 그러니 개발 호재 땅들은 이미 부자들이 선점을 많이 했겠죠. 내 돈 20%만 내고 10년 동안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선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되면 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럼 그렇게 많아요? 국회의원은 소수이고 서민들은 되게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다 이걸 개발 호재 땅을 갖고 있나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거 말 안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은 그냥 PD수첩에 한번 나왔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만
가진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물론 주요 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고요. 제 지인, 부모님 지인만 보더라도 사실 본인 돈 1, 2억 갖고만 단번에 3, 40억 번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이제 가족도 한 명이 제주도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많이 왔다 갔다를 저도 하는데 1년에 놀러 가는 거 말고 이제 가족이니까 보러 가는 겸 뭐 여행 겸 해서 찾아가는 횟수가 1년에 꽤 됩니다. 제주도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가족분이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오퍼도 받아요. 실제 저한테 평당 얼마짜리 요 땅이 있는데 사겠냐, 같이 투자하겠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제주도에도 많은 곳이 지금 많은 땅들이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고 개발돼서 확 오른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진짜 평당 10만 원 이하짜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진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당 10만 원짜리가 뭐 2, 3천 평 사면 2, 3억이면 되죠. 2, 3억 갖고 사서 100만 원, 진짜 30억, 40억 버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매도 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억 갖고 30억을 만드니까 땅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땅으로 재미 본 사람들은 그래서 강남이나 뭐 개혁도시나 판교나 노동강, 마용성 이런 단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 아파트 투자는 사실 재미없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면 땅으로 재미 본 그들은 절대 아파트에 눈을 잘 돌리지가 않아요. 투자를 해봐야 그냥 뭐 우리가 삥 친다고 하죠. 삥으로 그냥 딱 동전 하나 던져서 그냥 가볍게 먹는 현금 흐름의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뭐 세금, 금리, 규제, 땅 규제 뭐 이런 정보 같은 게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인터넷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정보들 이런 거는 투자 전에 이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한 진짜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개발 호재, 지구 조례 변동 사항, 토지 이용 규제, 장부상 용도 변경이라든지 종변경, 행위 제한 변경 등이 핵심 정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땅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정보력을 알려면 꼭 인터넷에서 물론 국가에서 고시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게 고시한다고 무조건 다 100%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내가 그 땅을 가서 밟아보고 어떤지 주변도 보고 해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성공을 하려면 사실 아파트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발품 팔면서 정보력을 얻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에는 약 7만 필지의 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유와 목적으로 인해서 과밀 억제권, 중심지 미관지구, 개발 행위 허가 제한, 3종 주거지역 등 다양한 규제들이 걸려있죠. 하지만 다양하게 걸려있는 토지 이용 규제, 행위 제한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당한 명분만 만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죠. 왜냐? 이게 뭐가 좋나요?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2종 주거지역이 만약에 종변경이 돼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용적률이 대폭 상향됩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높게 지을 건물을 2층까지 뿐이 못 지었던 게 쭉쭉쭉 계속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같은 땅이 있었던 게 큰 건물,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 더 비싸지겠죠.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알고 이미 이때 땅을 투자한다는 거죠. 이렇게 쌀 때 땅을 투자를 해놔야 이제 2종 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돈을 번다. 이 찰나를 캐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뭐 부동산 서류들이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가면서 땅을 밟아보고 지방까지 방문을 하면서 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사 뉴스로 듣는 그린벨트 해제 소식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 뭐 어디 그린벨트 해제한다더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그때 이미 늦은 건데, 이런 게 왜 좋은 뉴스죠? 그린벨트 해제되는 소식이.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 다 알긴 아는데, 일단 이 투자를 잘 모르시거나 아직 뭐 사회초년생이다 아니면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대, 근데 뭐? 라고 생각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정보를 파헤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결국 딱 봐도 그냥 호재거리 같지 않나요? 무언가가 잠겨 있다가 해제되니까 당연히 그 땅에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땅값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투자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건 좀 알고 가세요. 어쨌든 간에 실제 사례로도 이런 그린벨트 해제 소식의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일부 해당 지역 시세가 폭등하고, 그리고 또 쪼개기 매매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전에 유출이 되었냐? 여기에 저희는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누군가 유출했다는 거는 돈을 버는 내부자가 있었겠죠.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된 보직에 있는 사람 또는 그에 관련된 전문직 종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히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아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뉴스에도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사실 뉴스에 안 나온 유출된 정보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발 호재 소식, 뭐 카더라 이런 거 많죠.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머니들 모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아버지들 다 출근시켜 놓고 어린애들 유치원 뭐 학교 어린이집 다 보내놓고 서로 커피 티타임을 가지면서 개발 호재, 뭐 부동산 얘기는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개발 호재 관련해서도 더 그렇고요. 어디에 여기 생긴다더라, 어디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온다더라, 용도 변경이 된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엄마들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때 듣는다는 것은 대부분 투자 적기를 놓친 경우가 많은데 꼭 다 무조건 놓친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들의 잡담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공고되는 도시개발 계획 정보들 대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인데 그래도 너무 무시하지 말자. 꽤 쓸만한 정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이미 개발 예정지 땅은 주인의 손바뀜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 땅인지 알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등기부 등본만 볼수한다고 개발 호재 땅을 다 볼 수는 없겠죠. 100%는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예시 조건이 공시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필지 면적 3,000제곱미터, 그리고 위치는 어느 시골에, 깡촌에 있는 시골의 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들이 써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을구를 보면 근저당이 잡힙니다. 연도 설정 계약,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이라고
적히면 여기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을 텐데요. 이 땅은 이 땅은 제곱미터당 10만원 공시지가라고 가정을 했죠. 가정을 한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짜리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 땅이 갑자기 채권 최고액 120%에 달하는, 은행이 그렇게 설정을 하죠. 3억 6천만 원이 잡혀 있다면 3억을 은행의 최대 담보인정 비율 80% 대출 받으면서 누군가가 땅을 투기했다는 뜻이 돼버리죠. 물론 실제 토지 감정가는 3억 이상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럴 땐 채권 최고액이 공시지가를 넘을 때도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일단 예시는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갑자기 시골 어느 땅에 공시지가 10만원짜리가 채권 최고액 120%에 달하는 3억 6천만 원이 잡힌다면 이거는 보나마나 뻔한 거다. 굉장히 호재거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매매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단순한 투자 방식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어디가 오른다더라 해서 산 경우에 순수하게 돼 있는 거고, 진짜 오늘 말씀드렸던 찐 부자들, 진짜 고수들,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단체로 투자를 같이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땅 투기 방법이 좀 다른데요. 진짜 부자들이 투기한 땅들은 깨끗하게 은행 근저당만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저당이 서로 A, B, C가 있어서 서로 공동 투자를 합니다. 땅에. 이 공동 투자를 하면 서로 땅을 팔지 못하게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다시 A에게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서로 크로스로 교차하면서 잡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땅에 같이 투자를 해놓고 서로 팔지 못하게 근저당을 잡아놓아요. 이거는 진짜 있는 실제 투기 방법이고 고난이도예요.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만큼 굉장히 근저당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길게 되어 있다. 요렇게만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부자들이 이 땅은 무언가가 있구나, 이렇게 흐름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만 요 정도만, 요런 기본만 알고 있어도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증상에는 징조라는 게 있죠.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운 시골 땅에 대대손손 상속이나 증여만 일어나는 싸구려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이 크게 일어난다고요? 주인이 바뀐다면 이거는 그냥 외워도 되는 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만 연구를 하면 되겠죠.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이래서 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출이 용이한 땅을 하나 사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거를 얹어놓고 팔면 훨씬 이득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 주변에 아는 회장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언니의 제 와이프의 언니의 하시는 지인의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항상 땅을 물론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갖고 땅을 하나 사서 그 땅에 커피숍을 짓습니다. 혹은 창고를 지어서 100억에 팔고 또 다른 땅을 사고, 이런 식으로 재산 형성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눈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 그 땅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도 있고요. 갈비집에 가서 갈비집을 먹은 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투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100억을 버는 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억 단위로 들어가긴 해도 1, 2천만 원이 드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100억을 버는데 100억을 벌려면 5, 60억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땅 대출이 좋은 거는 땅 위에 건물을 건축할 때 돈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면 후치 담보 조건으로 은행이 돈을 또 밀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땅 용도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좀 달라져요. 이게 창고형이냐 근생이냐 주거형이냐에 따라서 뭐 70%, 80%, 75% 이렇게 대출 가능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 돈을 꿔주겠다고 더 난리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정리 들어갑니다. 땅 같은 경우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만 투자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단순히 이론만 공부한다고 절대 큰돈 대출 받아서 받고 실행하다가 나락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론으로 공부해서 땅 투자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확실하게 옳을 걸 알고 접근하는 부자들, 내부자들, 투자자들은 아주 큰 돈을 대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떵떵거리면서 VIP 대접도 받습니다. 자기 돈은 얼마 되지 않는 20%만 갖고 떵떵거리면서 VIP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몇 배, 아니면 2억 대출받아 2억으로, 자기 돈 2억으로 30억, 40억을 만드는 몇십 배까지 뻥 튀기면서 살아갑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적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서민들은 서민들처럼 부자들이 진짜 그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확실히 알 것 같네요. 돈을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죠.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더 많아요. 너무 아파트 투자에 목매면서 사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뭐 투자 좋습니다. 투자해야죠. 그리고 아파트 투자도 좋아요. 하긴 해야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거면 마다하지 않고 다 건드리면서 할 필요가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런데 너무 목매면서 하지 말고요. 좀 건강하게, 정신 건강하게 적당히 투자를 하고 적당히 알아보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